결혼 전 남편이 시댁 얘기를 꺼냈을 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명절 스트레스는 없겠구나 싶었죠. 신문에서 본 한국의 며느리 증후군 같은 걱정은 저와는 무관할 거라 생각하며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이 생생합니다. 오빠, 난 정말 복받은 거지? 라며 남편에게 웃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행복감은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우리만의 소소한 일상을 꿈꿨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석 달째 남편이 출근하기 전 아침 식탁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귀국하신대.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잠깐 방문하시는 거지? 아니, 아예 한국에 정착하시기로 했어. 아버지 은퇴하셨거든. 괜찮다고 외국에 오래 계셨으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에 밥알이 목에 걸릴 뻔했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 12동에 계약하셨어. 우리는 8동. 창문만 열면 서로의 아파트가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그려진 건 명절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엌에서 혼자 칼질하는 제 모습이었죠. 와, 정말 대박이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날부터 시댁 걱정 앱이 제 머릿속에 자동 설치된 것 같았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첫 명절, 저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추고 장을 봤습니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장바구니가 터질 듯 무거웠죠. 그 무거운 걸 들고 낑낑대며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셨지만 실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가끔 주방을 들여다보는 정도였습니다. 이거 간이 좀 짜네. 저건 좀 더 익혀야 해. 우리 집에선 이렇게 안 해. 주방 가위로 나무를 자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집에선 이렇게 안 했는데. 시누이는 더 놀라웠습니다. 명절 아침 화장도 안 한 채 잠옷바람으로 나와 인사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가끔 배고프다며 나와서 음식만 집어먹고 다시 들어가기를 반복했죠. 우리 딸은 요리랑 안 맞아서. 시어머니의 변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며느리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저는 제 마음을 달래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더군요. 1년 뒤 시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몰래 샴페인을 따서 마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요. 드디어 해방이다. 이제 명절마다 나 혼자 부엌에 서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장에서 시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내가 많이 도움 못 줘서 미안해. 이제 나도 며느리가 되니까 언니 마음이 이해돼.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제 서로 이해하는 사이가 되겠구나. 하지만 그 온기는 불과 3개월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죠.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3일 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그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 시댁에 가져갈 음식이 만두인데 나 이런 거 너무 못하잖아. 언니가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언니 만두가 진짜 맛있다고 남편이 항상 얘기하거든.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만든 만두를 시누이의 시댁에 가져간다고요? 그것도 제 차례상도 준비 못한 상황에서. 아, 그게 나도 차례상 준비해야 해서. 언니, 제발. 난 정말 손이 안 따라가. 이번만 도와줘. 다음엔 내가 언니 도와줄게. 그 다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지켜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결국 저는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한 후 둘이 앉아 만두소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좀 그렇지? 미안해.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만두 한 개 한 개를 빚으면서 제 마음에도 주름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환한 얼굴로 만두를 가져가는 시누이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언니 최고야.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이번 추석 대박 날 것 같아. 문이 닫히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전날 다 못한 준비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유리에 비친 제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이번만이야.
정말 이번만.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마 위에 배추를 올렸지만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반복될지. 그날 밤 저는 부엌 불빛 아래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입맛에 맞추는 일의 연속이 되었는지 생각했죠. 전을 뒤집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꼭 바꿔야지. 하지만 그 다짐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그때도 지금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시댁에 갈 때 만두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지난번에 언니가 해준 거 시어머니가 계속 칭찬하셨거든. 내가 만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하면 티가 날까 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처럼 속였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죠. 그래, 알았어. 만두를 빚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네가 해봐.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늘 그랬듯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제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몇 년 뒤 신우이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 정도로만 들었는데 점점 심각해지더니 결국 이혼이라는 결말을 맺었죠. 신우이는 5살, 3살 된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맞이했고 시아버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텔레비전만 보셨죠. 그 와중에 저는 슬며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우이도 인생의 쓴맛을 알았으니 조금은 달라지겠지.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다음 명절, 신우이는 전보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닌 명령조로 말했죠. 언니, 만두는 언니가 해야 맛있어. 애들도 언니 만두만 찾는다니까. 아이들을 방패 삼아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난 이혼녀라 힘드니까 넌 계속 도와줘야 해. 그리고 정말로 신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저는 또다시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만두 속을 만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제 삶의 은유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속에는 다진 고기처럼 잘게 썰린 제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방을 들락날락하며 간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짜다. 저건 싱겁다. 한마디 던지고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셨죠. 남편은 늘 회사 핑계를 댔습니다. 이번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러면서 손에 든 맥주 캔을 비우고 또 다른 캔을 땄죠. 명절 준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불 앞에서 기름 냄새에 목이 메이고 손끝은 만두소로 얼룩졌습니다. 주방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전 활기차고 꿈 많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신우이의 아이들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숙모, 만두 먹고 싶어요. 아직 다 만들지도 못했는데 벌써 먹겠다고 조르는 아이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죠. 그저 배고픈 어린아이일 뿐이니까요. 만두 몇 개를 익혀 아이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맛있다. 숙모가 세상에서 제일 만두 잘 만든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지만 곧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들아, 엄마도 만두 잘 만드는데 숙모가 엄마 대신 해주는 거야. 순간 손에 든 밀가루 반죽을 꾹 쥐었습니다. 거짓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구나 싶었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엄마도 정말 요리 잘하지. 그날 밤 아이들이 자는 소리가 들리는 방 옆에서 저는 홀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모두 잠들었지만 저는 아직 설거지와 내일 아침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내 인생은 언제쯤 내 손에 줄 수 있을까? 불빛에 비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신우이가 돌아온 후 더 빈번해진 시댁 모임의 소음이 들렸고 부엌 시계는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남은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뒤틀려 보였고 제 마음에도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오래 눌러두었던 분노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라는 말로 저 자신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아니, 변화가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 밤 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를 생각했습니다. 다시 추석 아침, 저는 새벽 5시 알람에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뒤로하고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죠.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올해 꽃게는 작아도 맛이 좋아요. 이거 2마리 더 드릴게요. 상인의 친절한 말에 힘을 얻으며 장보기를 마쳤습니다. 양손에 무겁게 늘어진 장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산책이라도 가셨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료를 씻고 썰고 다지는 작업이 시작됐죠.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시계는 12시를 지나 1시, 2시가 되어도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누구 하나 연락 한 통 없었죠. 잠시 앉아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차례상 음식이 아직 절반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된장국 한 그릇을 마시고 다시 일에 몰두했죠. 호박전을 뒤집다 팔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냈죠. 부엌 창문을 열었지만 끓어오르는 갈비탕에서 나오는 김과 열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무치고 산적을 꿰며 제 몸은 점점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쑤시고 손목은 저릿저릿했죠. 몇 번이나 쉬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차례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어둑한 기운이 내려앉고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이웃집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적막했고 오직 부엌 불빛만 환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홀로 그 불빛 아래 앉아 멍하니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은 김치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양파 껍질이 끼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죠.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은 지쳐 처져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어야 할 시간에 저는 혼자였죠. 친정엄마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괜찮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괜찮아요, 엄마.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나니 더 공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고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하루를 즐겁게 보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만 늦었네. 드라이브 다녀오니 속이 시원하다.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백화점에도 들렀는데 세일 중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어. 언니, 이것 봐. 예쁘지? 새로 산 거야. 시누이가 꺼낸 원피스를 보는 순간 12시간 넘게 부엌에 서서 일한 저와 하루 종일 놀다 온 그들 사이의 간극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끌어올랐죠. 드라이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 칼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돌아섰죠.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서 이 많은 음식을 다 만들었어요. 팔에 화상을 입고 땀으로 앞치마가 젖도록 일했는데 당신들은 그동안 놀다 오셨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시누이는 얼굴을 찌푸렸죠. 시누이가 억울하다는 듯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요. 며느리라면 명절에 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아오셨는걸. 그 말이 방아쇠였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라면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 이제 그만 들을래요. 저는 며느리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가 널 노예처럼 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닌가요? 명절마다 저 혼자 부엌에 서고 당신들은 놀러 다니고 제가 만든 만두는 시누이 시댁에 선물로 가고 저는 언제나 주방에만 있어요. 이게 가족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저도 가족의 일원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즐기고 싶어요.
왜 저만 이렇게 희생해야 하나요? 신우이가 발끈했습니다. 언니, 정 그렇게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누가 억지로 시켰어?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안 할게요. 저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고 부엌 가득 쌓인 음식을 하나하나 통에 담기 시작했어요. 잡채, 전, 갈비찜. 제 땀과 눈물로 만든 모든 음식을 정성스레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해 말렸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일 차례는 어떡하고?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제 땀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오늘은 제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가득 담은 상자를 품에 안고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가 쫓아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정희야, 어디 가는 거야? 친정에 가. 더는 이렇게 살기 싫어. 남편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부엌에 앉아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고 아빠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엄마의 손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정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웃음과 고소한 젖냄새가 어우러진 자리에서 제가 만든 음식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졌죠.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오랜만에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되뇌이며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시댁에서는 또 연락이 왔어요. 추석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소원해졌던 시댁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회복된 듯 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에 신우이라는 이름이 떴을 때 저는 잠시 전화를 받을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죠. 여보세요? 언니, 나야. 잘 지냈어? 신우이의 목소리는 어색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톤이었죠. 응, 잘 지내. 무슨 일이야? 짧은 침묵 후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번에도 만두 좀 해주면 안 돼? 애들이 언니 만두만 찾는다니까. 지난번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화가 아닌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부탁을 위한 포장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두요? 이제 만두 사서 드세요. 시장에도 많고 마트에도 많아요. 제 손은 더 이상 시댁 전용이 아니니까. 순간 전화기 너머로 고요가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언니, 그래도 엄마가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마트에 가면 프리미엄 냉동만두가 정말 맛있어요. 저도 요즘은 그걸 자주 사 먹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설거지도 적고. 전화를 끊고 나니 등 뒤에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그건 좀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섭섭하다고? 내가 지난 세월 부엌에서 혼자 불 앞에 서서 눈물 삼킨 건 섭섭하지 않았어? 이제 그만이에요. 명절 음식, 냉동만두로도 충분해. 더 이상 노예 노릇은 안 할 거야.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 단단히 서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확고한 눈빛에 눌려 고개를 떨굴 뿐이었죠.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이제부터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당신도 시댁도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 나도 당신네 가족의 한여가 아니잖아. 설날 아침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저는 친정에 가기로 했죠. 처음으로 각자의 길을 선택한 명절이었습니다. 손수 준비한 음식을 부모님 상에 올리며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부담 없이 즐겁게 요리한 음식이었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요리였으니까요. 이제야 제 자리로 돌아왔네요.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좀 편해 보이네. 그게 엄마는 제일 좋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부엌을 환히 밝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웃을 수 있었죠.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은 제가 되었으니까요. 저녁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례 잘 맞췄어. 엄마가 네 얘기 많이 하시더라. 오늘 처음으로 엄마와 누나가 같이 음식 준비했어. 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나 봐.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제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엔 우리 다 같이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혼자가 아니라면. 남편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다음엔 함께하자. 약속할게. 어쩌면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배려하는 관계 말이에요. 그날 밤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